망설이지 마세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워진 기억 너머 엄마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40년 전 비 내리는 시애틀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경찰관 앞에 선 6살배기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Mommy put the bullets in and she shot Daddy. 아빠에게 총을 쐈어요. 도대체 그 착하고 여리던 애 엄마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6살배기 아이는 그 후 어떤 고통을 견뎌내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즈입니다. 창문을 톡톡 두드리는 이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문득 제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애틀의 그 축축한 공기가 코끝에 스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사랑방 식구들, 혹시 1980년대의 시애틀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처럼 아마존이니 스타벅스니 하는 큰 회사들이 들어와서 번쩍거리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그땐 참 조용하고 조금은 우울하고 1년 중 절반은 비가 내리는 회색빛 항구 도시였지요. 오늘은 그 빛 속에 묻어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해요. 그러니까 1981년 무렵에 겪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비만 오면 제 가슴을 쿡쿡 찌르는 아픈 가시 같은 이야기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 참 눈에 밟히는 새댁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은 편의상 수진이라고 할게요. 미군 장교였던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갓 건너온 25이나 되었을까? 아주 꽃다운 나이였죠. 수진 씨는 참 예뻤어요. 눈웃음이 선하고 어찌나 싹싹하고 바지런한지 교회 부엌일도 도맡아 하고 6살 난 아들 마이클을 챙기는 모습이 그렇게 야무질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꽤 높은 계급의 장교였는데 겉모습만 보면 정말 젠틀맨 그 자체였어요. 훤칠하고 제복이 잘 어울리고 우리말은 못해도 사람들에게 늘 예의 바르게 미소 짓는 그런 인텔리처럼 보였죠. 사람들은 다들 부러워했어요. 어머, 수진 씨는 좋겠다. 남편이 능력 있고 잘생겨서. 그러면 수진 씨는 그저 수줍게 웃기만 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수진 씨가 웃는데 눈은 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한여름에도 긴팔 옷을 고집하고 가끔 소매 끝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들. 넘어졌어요, 부딪혔어요 하며 황급히 감추는데 그게 단순한 실수가 아닌 것 같았어요. 불행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지 않아요. 처음엔 사랑이라는 가면을 쓰고 들어오죠. 남편은 수진 씨를 너무 사랑해서 불안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숨통을 조이는 사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언니. 응, 나 잘 있어. 마이클도 잘 크고. 아, 당신 언제 들어왔어요? Who are you talking to? Why are you whispering? 남편이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는 거냐? 왜 쥐새끼처럼 속닥거리냐고 따졌죠. Are you talking about me in that language? I told you speak English. 왜 자기가 못 알아듣는 한국말을 쓰냐는 거예요. 자기 욕을 하는 게 분명하다며 영어로만 말하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냥 교회 집사님인데 반찬 만드는 거 물어보느라고. No more phone calls. From now on, you are cut off. 그는 가위를 가져와 전화선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화는 없다고, 너는 세상과 끝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일 아침이었어요. 수진 씨는 오랜만에 분홍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잠시나마 숨통을 트고 싶었겠죠. 그런데 Where do you think you're going, huh? 남편이 들이닥쳐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어딜 가는 거냐고 추궁하는 거였죠. Who are you trying to impress with that paint on your face?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얼굴에 색칠을 했냐며 그의 눈초리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허니,
저스트 처치. 여보, 그냥 교회 가요. 다들 이렇게 하고 가요. Wipe it off. Right now, you belong to me. 당장 지우라며 거친 손으로 입술을 문질러 댔어요. 넌 내 여자다. 나만 봐야 한다. 그의 집착은 도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은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Is it for him? That young punk. The youth president. 그는 수진 씨가 교회 청년 회장에게 꼬리치려고 화장을 한 게 아니냐며 몰아세웠습니다. 그 새파란 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환장했냐는 거죠. No, he is just. 아니에요, 여보. 그분은 그냥 성경 공부같이 하는. Shut up! Don't lie to me! 거짓말하지 말라며 그는 수진 씨의 입을 막았습니다. I see how you smile at him. Listen carefully. If I see you with him one more time, I'm gonna kill you both. 그가 수진 씨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살인 예고였습니다. 그 녀석 보고 한 번만 더 웃어봐라. 그땐 너도 죽이고 그놈도 죽여버리겠다고요. 가장 무서운 건 침묵의 감시였습니다. 남편은 퇴근하면 군복도 벗지 않고 식탁에 앉아 총을 닦았습니다. Traitors deserve to die. In the war, I killed them all. 그는 총신을 문지르며 중얼거렸어요. 배신자는 죽어 마땅하다. 전쟁터에서 그런 놈들은 다 내 손으로 죽였다. If you betray me, you know what happens. 그리고는 수진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너도 날 배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그건 단순한 혼잣말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가 밖에서는 신사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돌변하는 의처증 환자였던 거예요. 자기는 못 알아듣는 한국말로 사람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자기를 따돌린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수진 씨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낯선 타국 땅, 말도 안 통하는 감옥 같은 집에서 숨 쉴 구멍은 오직 우리 한인 교회뿐이었으니까요. 운명의 그날 밤도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가 유난히 차갑게 내리던 새벽이었죠. 술에 취한 남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벽난로 옆에 있던 참나무 장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를 내리쳤죠. 그걸로도 모자라. 벽난로의 재를 뒤적이는 쇠꼬챙이, 포커를 손에 쥐었습니다. I'm gonna kill you tonight.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번엔 정말 죽겠구나.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는 안방으로 도망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호신용 권총이 떠올랐거든요. 방문을 부수고 들어오려는 거구의 남자.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방문 틈으로 그 모든 지옥 같은 광경을 6살 마이클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시애틀 법정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검사는 수진 씨를 냉혹한 살인마로 몰아붙였죠. She ran to the bedroom and she loaded the gun. Click. Click. Her son heard it. That was the sound of her deciding to become a killer. 검사는 주장했습니다. 총알을 장전하는 그 시간, 그건 공포가 아니라 살인을 결심한 시간이었다고. 배심원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국선 변호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Objection. Look at this photo. Look at the bedroom door. 변호사는 박살난 안방 문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While she was loading the gun, he wasn't waiting outside. He was breaking in to finish her off. 수진 씨가 총알을 넣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는 쇠꼬챙이로 문을 부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떨고 있는 6살 마이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질문 하나에 모든 것이 달려 있었죠. Michael, when mommy was putting the bullets in, what sound did you hear? 마이클, 엄마가 총알을 넣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니? 쿵, 쿵. Dad smashed the door. 법정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살인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그 공포의 시간 동안 마지막 살 길을 찾으려 손을 떨며 총알을 밀어 넣었던 겁니다. We the jury find the defendant not guilty. 결국 정당방위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때부터였어요. 법정을 나서자마자 시부모님이 앞을 가로막았으니까요. You killed my son. You won't get the boy.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밑에서 손주를 키울 순 없다. 그들은 아이를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불렀죠. 안 돼요. 마이클은 제 아들이에요. 마이클, 이리 와. 엄마한테 와. 그런데 아이가 No. Stay away. Go away. 엄마를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른 겁니다. 바로 6살 배기 아들 마이클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죠. 여러분, 6살이면 어떤 나이인가요? 엄마 품이 제일 좋을 나이잖아요. 그런데 사건 이후 마이클은 잠을 자지 못했대요. 눈만 감으면 총성이 들리고 피냄새가 나니까 밤새도록 구석에 웅크려 벌벌 떨기만 했답니다. 누가 안아주려고 하면 싫어. 오지 마. 하고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고요. 더 기가 막힌 건 엄마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아빠를 쏜 사람이라는 이 모순을 아이가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 얼굴을 볼 때마다 발작을 일으키는 아이를 두고 의사들은 잔인한 처방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마이클이 살려면 어머니를 지워야 합니다. 엄마를 너무 사랑하는데 살기 위해서는 엄마를 잊어야 하는 운명. 수진 씨는 결국 결단합니다. 내 아들이 평범하게 웃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은 사람이 되자. 그렇게 엄마는 아들의 기억 속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멀리서 잠든 아이의 얼굴만 한번 쓸어보고 떠나야 했죠. 법이 가로막고 현실이 가로막고 무엇보다 자기 존재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는 죄책감이 가로막았으니까요. 수진이는 평생 숨죽여 살면서 먼 발치에서라도 아이 소식만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포기해? 법으로라도 끝까지 싸웠어야지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수진 씨는 아이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가장 아프고 잔인한 방식으로 아이를 지킨 거지. 내 아이가 밤에 악몽 꾸지 않고 잘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은 사람이 되겠다. 그게 그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처절한 모성애였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픈 40년 전 이야기를 굳이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극이 단지 빛바랜 옛날 사진첩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즘 뉴스 틀기가 무섭잖아요. 총기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고 그때보다 세상이 더 흉흉해진 것 같아 겁이 납니다.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가정폭력이 있는 집안에 총기가 있으면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확률이 무려 5배나 높아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진 씨가 느꼈던 그 공포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폭력은 주먹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립시키는 정서적인 통제가 바로 폭력의 신호탄이에요. 혹시 지금 누군가의 통제 때문에 숨이 막히는 분이 계신가요? 주변에 자꾸 멍을 감추는 이웃이 보이나요?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미국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 더 하트라인이 있습니다. 영어가 두려우셔도 괜찮아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면 바로 연결해 주거든요. 전화번호는 1-800-799-7233. 문자는 스타라고 써서 88788로 보내세요. 그때 우리는 몰라서 수진 씨를 외롭게 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더 살피면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무거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저는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이 두 모자가 비록 늦었지만 따뜻한 밥상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기를요. 사랑방 식구 여러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원치 않는 오해와 비극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랑은 진심은 아무리 긴 시간이 걸려도 결국은 길을 찾아낸다는 것을요. 지금 혹시 가족과 혹은 소중한 사람과 말 못할 오해로 멀어져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망설이지 말고 전화기 드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마이클이 성인이 되어 트라우마 치료를 잘 받았다면 그의 뇌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꺼내어 재해석하게 된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총을 쐈어. 무서워. 라는 감정만 튀어나왔다면 성인이 된 마이클의 이성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엄마 얼굴에 있던 멍자국들은 뭐였지? 왜 아빠는 그 새벽에 새꼬챙이를 들고 있었을까? 아, 엄마는 살인자가 아니라 나와 자신을 지키려고 벌벌 떨던 20대의 가여운 여자였구나. 이렇게 피해자 엄마를 머리로 이해하는 순간 얼어붙었던 공포가 연민과 그리움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답니다. 어릴 때 받았던 그 기억을 지우는 치료는 사실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닐 거예요. 뇌 깊숙한 곳에 억눌려 있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왔겠죠. 성인이 되어 받는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료회를 들면 EMDR 같은 것들은 이 파편화된 끔찍한 기억들을 안전하게 꺼내서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치료가 성공적이라면 엄마의 얼굴은 더 이상 발작 버튼이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기억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과거의 사건으로 정리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엄마를 현실에서 마주할 용기가 생기는 거고요. 의학을 넘어서는 인간의 본능적인 부분도 무시 못해요. 특히 친조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아무래도 엄마 없는 아이, 게다가 백인 가정에서 자라는 동양인 혼혈로서의 정체성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커요. 비록 머리는 거부해도 가슴 깊은 곳의 본능이 엄마를 찾도록 등을 떠미는 거죠. 아이가 어릴 땐 그저 공포에 떨었어도 성인이 되어 세상을 넓게 보게 되면 엄마가 가해자가 아니라 그 지옥 같은 폭력 속에서 우리를 지키려다 부서져 버린 가장 큰 피해자였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치유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아픈 기억을 끌어안을 용기를 내는 거니까요. 나중에 들은 얘기론 LA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다고 해요. 현실은 거기서 소식이 끊겼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비극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아요.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쓴 진짜 결말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된 수진 씨가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딸랑 마이너스하고 풍경 소리가 울리며 덩치 큰 중년의 신사가 들어와요.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강산이 변했어도 내 배 아파 낳은 자식 눈매는 그대로니까요.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한국말을 건네는 아들 마이클. 아들은 더 이상 떨고 있던 겁쟁이 꼬마가 아니었어요. 지워진 기억 너머 엄마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처절했던 새벽의 진실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된 듬직한 남자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엄마는 흙 묻은 손을 털 생각도 못하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안았겠지요.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요.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긴 세월의 벽이 뜨거운 포옹 한 번에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가끔은 상상이 현실보다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답니다. 지금 이 시간 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저는 기도합니다. 어딘가에서 이 두 모자가 따뜻한 밥상 하나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기를요. 비 오는 날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다들 몸도 마음도 뽀송뽀송한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로즈였습니다. 사랑합니다.